안녕하십니까. 동국종합사회복지관 박규미, 김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숲들이 프로그램 담당자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숲들이 프로그램은 복권위원회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진행될 교육은 안전교육으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숲들이 프로그램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과 여러분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안전한 숲들이를 위한 1차 안전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육 순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전교육은 산행 시 주의사항, 산행 중 발생 가능한 사고 대처 방안, 구조 요청 시 알려야 할 정보, 마지막으로 CPR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행 시 주의사항입니다. 고혈압이나 빈혈이 있는 참여자의 경우 무리하지 않고 산행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또 담당자에게 자신의 질병을 꼭 알려주어야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행과 속도에 맞추어 등산하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체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이좋게 속도에 맞춰서 부모님 그리고 숲환경 지킴이단 선생님들의 손을 잡고 산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짐은 최대한 적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단체로 진행되는 숲 등산이기 때문에 짐을 많이 챙겨왔을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발밑 조심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길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발밑을 항상 조심하여서 위험한 동식물이 없는지 그리고 낭떠러지가 있지는 않는지 잘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항상 산행을 할 때는 발 아래를 잘 살펴보면서 산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 비상 소지품을 꼭 챙기기입니다. 물론 복지관에서 상비약을 챙겨갈 거지만 개인마다 먹고 있는 약이 다르기 때문에 상시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개인별로 꼭 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개인 행동 안 하기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호기심이 가득해서 가고 싶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담당 선생님께 알린 후에 동행하여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행 중 발생 가능한 사고입니다. 산행 중 발생 가능한 사고는 첫 번째로 열상, 골절, 다리 진남, 머리 손상, 뱀, 벌레, 벌, 멧돼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산행 중 골절이 되었을 때는 골절이 된 부위가 더 다치지 않도록 단단한 부목을 대어 주어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친 부위가 있다면 꼭 담당 선생님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리에 쥐가 났을 경우입니다. 만약 왼쪽 다리에 쥐가 났다면 왼쪽 새끼손가락 중간마디를 꾹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났다면 오른쪽 새끼손가락 중간마디를 꾹 눌러서 쥐가 풀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 번째, 뱀에 물렸을 때입니다. 만약 주변에 뱀에 물린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상자가 몸을 눕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물린 부위에서 5에서 10cm 정도를 위로 묶어주셔서 바로 근처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번째는 벌에 쏘이거나 벌레에 물렸을 때입니다. 만약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독침을 제거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살살 빼내어 줍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문지르지 않고 소독제나 지혈제로 닦아줍니다. 그 후 냉찜질을 통해서 고통을 가라앉혀 줍니다. 또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에는 맨손으로 벌레를 떼지 않고 집게핀으로 천천히 살살 돌려서 벌레를 떼내어 줍니다. 또 물린 벌레는 절대 버리지 않고 작은 용기에 담아서 추후에 어떤 벌레에 물렸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멧돼지를 만났을 때입니다. 멧돼지를 만났을 때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뛰지 않고 눈을 똑바로 마주친 후 천천히 뒷걸음질하여 피해줍니다. 여섯 번째, 열상입니다.
열상의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바로 알려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조 시 알려야 할 정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119에 전화를 한 후에 응급 상황이 발생한 장소, 부상의 종류, 부상자의 상태, 부상 발생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그 후에 119의 안내에 따라서 응급처치 방법을 진행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CPR 교육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CPR 교육은 복지관에서 배부받은 키트를 부모님과 아이들이 전문 강사님의 지도에 따라서 실습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CPR 교육을 맡게 된 서호경 강사입니다. CPR은 심폐소생술로 심장과 폐 기능이 정지되었을 때 가능한 빨리 정상화시키는 소생술입니다. 이제 CPR의 순서에 대해 배워볼 건데, 첫 번째로 현장 확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식 확인, 세 번째 구조 요청, 네 번째 가슴 압박 30회, 그리고 다섯 번째 인공호흡,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 자세입니다. 지금부터 CPR 교육을 실습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확인입니다. 현장 확인은 말 그대로 환자의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또 안전한지 확인하는 건데, 저희는 주로 숲에서 활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 같은 경우에는 비포장 도로가 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작은 돌이나 바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사진 곳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곳에서 벗어나서 최대한 평평한 곳에서 CPR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의식 확인입니다. 의식 확인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물어봐주면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때 만약에 의식이 있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서 응급의료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차후에 수행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의식이 없다 그러면 이제 호흡을 확인해 줄 겁니다. 다시 확인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뺨이나 귀를 환자의 코와 입에 근접해서 대어준 다음에 시선은 이제 가슴을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세 번째로 구조를 요청할 겁니다. 구조 요청 같은 경우에는, 혼자인 경우에는 바로 119 신고해서 꼭 스피커폰을 켜서 응급의료 상담원의 지시를 따라서 가슴 압박 30회 그리고 인공호흡 2회를 실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수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인물의 특징을 지목해서 119 신고 및 AED 자동 제세 동기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군중 심리 또는 모방 심리라고 해서 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심리 때문에 꼭 특정 인물을 가리켜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빨간색 모자를 쓰신 남성분께서는 119에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청바지를 입고 계신 여성분께서는 AED 자동 제세 동기를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인물의 특징을 꼭 집어서 구조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슴 압박 30회입니다. 가슴 압박 30회는 이제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해주면 되고, 깊이는 5cm 정도로 깊이로 해주면 됩니다.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는 이제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류를 보내주기 위해서 가슴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한번 이제 가슴 압박 지점을 찾아볼 건데, 여러분들 이제 흔히 들어보는 이야기가 양젖꼭지 정중앙이 가슴 압박 지점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람마다 젖꼭지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이제 새로운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쇄골 한번 만져볼까요? 위에서 아래로 만져보면 이제 마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여러분 명치, 툭 들어간 명치, 이 부분에 가상의 선을 이어서 이제 밑으로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이 부분이 가슴 압박 지점입니다. 정확히 명칭은 이제 가슴뼈 아래 2분의 1 지점으로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지점을 찾았다면 자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대상자가 옷을 입고 있다면 최대한 옷을 벗겨주는 형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배웠던 것처럼 세 골씩 내려와서 마주치는 부분 명치에서 밑으로 2분의 1, 2분의 1 지점. 이때는 이제 가슴 압박 지점을 기준으로 무릎을 벌려주고 자신의 상체는 좀 기울여서 자신의 팔과 한자의 몸이 수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저의 시선을 보면 가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자의 얼굴을 봐줍니다. 그리고 저희 손을 보면, 손가락을 보면 최대한 한자의 몸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압력이 심장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분산돼요. 오히려 분산된 힘이 다른 신체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2차 피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손가락들은 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런 식으로 30회를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공호흡을 할 건데 인공호흡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공호흡이 이제 입과 입 방식대로 할 건데 이번에 배울 자세는 머리 기울기 턱 들어올리기법. 말 그대로 이제 한쪽 손은 이마 쪽에 그리고 나머지 한쪽 손은 턱뼈 쪽에 그래서 말 그대로 머리를 기울여 줄 겁니다. 이때 머리 기울 때 이제 턱에 주의사항을 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턱을 만져보면 이제 딱딱한 부분이나 그 밑에 쭉 내려가면 푹푹 들어가는 연부 조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연부 조직을 누른 상태로 턱을 올리면 저처럼 이제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공호흡은 기도를 개방시켜서 호흡을 해줘야 되는데 연부 조직을 누르면 오히려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해서 꼭 턱뼈를 만져서 딱딱한 턱뼈를 대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 상태에서 이제 이마에 있던 손이 코로 가주고 그 다음에 저의 입은 최대한 한자의 대상자 입을 최대한 덮어서 공기가 호흡이 다른 곳을 새지 않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넣을 때는 1초에 500ml 정도 양을 넣어주고 시선은 최대한 가슴을 봐줌으로써 제 호흡이 가슴까지 올라오는지 흉부가 올라오는지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코를 잡고 있던 손가락을 떼어주어서 환기가 잘대로 되고 있는지 산소가 나오는지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1회입니다. 만약에 1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2회에서 좀 더 보완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공호흡 2회가 끝난다면 이제 다시 한번 가슴 압박 30회, 그리고 인공호흡 2회, 환자의 의식이 깨어날 때까지 반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새는 인공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우리는 이 환자를 처음 보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의 구강에도 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구강에 다른 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체에 다른 병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자제하고 또한 가슴 압박이 인공호흡보다 효율성이 더 높기 때문에 요새 추세에서는 인공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다거나 혹시나 불편감을 느끼면 가슴 압박만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 자세에 대해 배워볼 건데, 회복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급구조원이 오기 전에 이 환자가 의식이 들어오거나 호흡이 되돌아온다면 이제 기도를 계속 개방하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 자세를 취해 주는 겁니다. 회복 자세는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사람을 이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회복 자세를 해볼 건데, 회복 자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환자분이 내상 그리고 이제 옷 안으로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만져줄 건데, 가장 먼저 저랑 같이 있는 팔, 가까운 팔은 환자의 머리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최대한 조심스럽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반대쪽 뺨에 살포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 반대쪽 발은 물을 붓혀준 다음에 네, 이 상태로 제 발을 환자의 복부 쪽에 좀 넣어서 반대쪽 팔과 다리를 잡고 제 쪽으로 한 번씩 조금씩 돌려주면서 이때 발은 조금씩 빼면서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강을 확인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CPR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교육 잘 들으셨나요? 앞으로 있을 숲들이 프로그램에 오늘 배운 교육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교육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코로나19가 얼른 잠잠해져서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